안녕하세요. 다들 본인 혈액형은 잘 알고 계시죠?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우리 적혈구 표면에는요,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비밀의 세계가 숨어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본인 혈액형, 정말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? 저는 A형인데요. B형이요? 하시겠지만, 우리가 아는 A, B, O, AB,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.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325개 이상. 이게 뭐냐면요. 지금까지 국제수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혈액형 종류예요. 세상에. 우리가 아는 건 고작 A, B, O, RH?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. 정말 어마어마하죠? 아니,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? 자,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. 우리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수많은 항원이라는 애들을요, 각자의 고유한 신분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우리 피 속을 막 돌아다니는 항체라는 애들은 낯선 신분증을 찾아내는 보안요원인 거죠. 이 보안요원들이 딱 보다가 이 신분증은 난생 처음 보는데 싶으면 바로 공격을 개시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수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랍니다. 자, 그럼 가장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바로 ABO 혈액형 시스템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되게 재밌는 규칙이 있어요. 뭐냐면 내 몸에 없는 신분증을 공격하는 보안 요원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. 신기하죠? 그러니까 A형은 A 신분증은 갖고 있지만 B 신분증은 없잖아요. 그래서 B 신분증만 공격하는 안티 B 보안 요원을 갖고 있는 거죠. B형은 반대고요. 그럼 AB형은요? A, B 신분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공격할 게 없죠. 보안 요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. 반대로 O형은 신분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A랑 B 신분증을 둘 다 공격하는 보안 요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O형은 아무 신분증이 없는 O형 피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바로 이 점 때문에 O형 엄마랑 다른 혈액형 아기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왜냐면요, A형이나 B형이 가진 보안 요원, 즉 항체들은 덩치가 커요. 그래서 태반이라는 벽을 통과를 못 하거든요. 그런데 O형이 가진 보안 요원은 덩치가 아주 작아요. 그래서 이 작은 녀석들이 태반을 그냥 슝 하고 통과해서 아기의 적혈구를 공격해버릴 수 있는 거죠. 이게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혈액형 뒤에 붙는 플러스, 마이너스. 바로 RH 인자인데요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아주 간단해요. 이 플러스, 마이너스는요. D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있냐, 없냐? 딱 그 차이예요. 이 D 신분증이 있으면 RH 양성, 즉 플러스고요. 없으면 RH 음성, 마이너스인 겁니다. 근데 이 D 신분증 하나가 왜 그렇게 ABO 다음으로 중요할까요? 얘가요, 우리 면역 체계를 엄청나게 자극하거든요. 특히 RH-인 엄마가 RH 플러스인 아기를 임신했을 때가 문제예요. 엄마 몸에서 아기의 D 신분증을 보고 웬 침입자지? 하고 공격용 보안 요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럼 첫째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둘째 때부터는 이 보안 요원들이 태아한테 정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요. 수혈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양파 껍질을 한 겹 더 벗겨볼게요. ABO랑 RH 말고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혈액형 시스템이 수십 가지나 더 있거든요. 이 숨겨진 녀석들을 이해하려면 보안 요원들의 성격을 좀 알아야 해요.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우리체온, 그러니까 약 37도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난 항체가 있고요. 반대로 온이 좀 차가워질 때 반응하는 한랭 항체가 있어요. 당연히 우리 몸속은 항상 따뜻하니까 이 온난 항체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겠죠? 지금부터 얘기할 무서운 녀석들이 대부분 바로 이 온난 항체들입니다. 그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도요, 혈액은행 전문가들을 진짜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키드 시스템. 저는 얘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. 기억상실증 환자라고요. 왜냐고요? 정말 위험한 특징을 가졌거든요. 이 키드 시스템이 왜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. 자, 1단계. 어떤 환자가 수혈을 받아서 자기한테 없는 키드 신분증을 처음 만나게 돼요.
그럼 2단계, 우리 몸은 당연히 안티키드 보안요원을 만들겠죠. 근데 진짜 문제는 3단계예요. 이 보안요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. 아니, 정확히는 활동을 멈추고 숨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일반 검사에서는 아예 안 잡혀요. 마치 우리 몸이 그 보안요원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요. 그러다 4단계, 나중에 또 같은 피를 수혈받는 순간 잠자고 있던 보안요원들이 아, 저놈이었지? 하고 기억을 되찾으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게 총공격을 퍼붓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예측도 어렵고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지연성 수혈 부작용이라는 거예요. 정말 무섭죠? 이런 애들이 더 있어요. 예를 들어 K 시스템의 K 신분증은 아까 말한 D만큼이나 강력해서 수혈할 때 꼭 확인해야 하고요. 드피 시스템은 진짜 흥미로운 생존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. 뭐냐면 이 드피 신분증이 말라리아 기생충이 우리 적혈구로 들어오는 정문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? 맞아요. 말라리아에 거의 안 걸리는 거죠. 보세요. 혈액형이라는 게 단순히 수혈하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진화, 생존의 역사랑도 이렇게 깊이 엮여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게 현실에서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론은 이거예요. 여러분의 진짜 혈액형은 그냥 A+, B- 이런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수백 개의 신분증이 아주 복잡하게 조합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고유한 프로필인 셈이죠. 바로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전한 수혈을 하려고 ABO랑 RH 말고도 수많은 추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숨어있는 보안 요원들을 다 찾아내려고요. 희귀 혈액형 환자에게 딱 맞는 피를 찾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? 그리고 이게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헌혈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우리 각자의 이 독특한 혈액 프로필이요. 나와 비슷한 프로필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생명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수백만 가지가 넘을지도 모르는 이 혈액형 조합 속에서 딱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겠죠? 그렇다면 혹시 모든 신분증을 아예 다 떼어버려서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는 만능 인공 혈액을 만드는 것, 이게 어쩌면 우리 의학이 풀어야 할 궁극적인 숙제가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